오늘은 시장 전체와 2차 전지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요. 2차 전지, 전기차는 최근에 수요 부진과 여러 가지 부담들, 또 원재료가 하락 등의 내용들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에너지머니 시간에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진단합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나소닉이 자동차 배터리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하락합니다. 네, 이 어떤 로직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원래 초기에 테슬라가 구형 모델, 그러니까 모델 X라든가 모델 S 같은 좀 큰 차들에 지금 네.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배터리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수요가 둔화가 되고, 주로 이제 모델 3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부분이 생산이 좀 축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조금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이제 생산량 줄인다는 건 결국 그걸 써줄 테슬라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소닉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께 지금 들어가고, 특히 중국 것들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수요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그전에는 파나소닉 거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이 특히나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캐피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영향을 주고, 거기다 또 보조금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영향을 주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공장 확장 같은 것도 지금 한 최소 1년 이상은 지금 좀 연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제 2차 전지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은 좀 하락세를 약간 더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고, 또 그런 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월요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소송했던 소송의 1심에서 이번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매물대인 $300대를 한번 더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 그게 네. 이제 시장의 부담 요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 결국 공장 증석 속도 조절에 조금 나서는 듯합니다. 네. 팩트 체크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렇죠. 이 네. 비용 줄이는 게 아직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비용은 싸면서도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가지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한마디로 주행거리가 더 높은 그런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를 못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UAW 같은 이 자동차 노조들하고의 이 파업이 있었는데, 네. 파업에서 25% 이상의 시급 인상이 결정이 났어요, 거의 3사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전기차도 역시 업계가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비록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동화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공장 자동화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 업체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미에 진출한 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거에는 조금 아직 회의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IRA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독소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맞추려 그러니까 좀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EU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차를 완전 퇴출을 하고 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 기간까지 맞추기에는 아직은 전기차의 보급률이라든가 보급 속도가 못 따라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달성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다행히 이제 거의 업체별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마무리 수순으로, 그죠? 네, 이제 마지막 GM 남았는데 GM도 거의 잠정 합의가 끝났습니다. 네. 타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다시 2차 전지 얘기로 나오면, 최근에 양극재 업체라든지 또 이제 수요 측, 지금 전기차 전체에 대한 수요도 그렇지만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에 부담을 주면서 주가 밀리는 게 원재료 가격이잖아요. 특별히 그렇죠. 리튬 가격. 네.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리튬 가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관련해 가지고서는 리튬 채굴 업체들이 굉장히 수익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감성 리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분기에 매출액이 42.8% 빠졌고, 순이익은 자그마치 거의 98% 정도 지금 급감을 한
그런 상황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TNC 같은 경우도 거의 한 순이익이 40% 이상 급감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 자체가 이제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업체들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된 거고, 특히 이제 그 LFP에 들어간 탄산 리튬 같은 경우 여기 나오시는 걸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알베마리라든가 이런 다른 이런 미국이라든가 다른 쪽에 있는 리튬 채굴 기업들도 주가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LFP 배터리가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인데, 중국이 내수를 위해 가지고 LFP 배터리를 위한 탄산 리튬을 엄청나게 과도하게 채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사업은 돈을 찍어내는 면허와 같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죠. 예. 네, 일론 머스크 좀 나오라 그러세요. 리튬 가격 이렇게 하락하고 그죠. 우리 머 사장님이 좀 그래요. 네. 그럼 전기차에 대한 이제 성장성의 의구심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좀 빠르게 줄어들면서 덜컹거리는 이유는 정책에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그 현상들이 속도 조절이 계속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충전 시설하고 인프라,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비록 북미에서는 테슬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겨우 통일이 됐는데, 이게 통일이 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중구난방인 충전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 하나로 통일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충전 시설이 더 확충이 되는 게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련 사항의 정립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이용을 꺼리는 이유 해가지고서는 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충전 시설이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너무 낮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유지비하고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든다. 네 번째가 생각보다 그렇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가장 큰 게 77% 차지한 게 역시 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설비가 아무래도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는요, 이제는 그 배터리 기술 발전이 좀 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전 시스템이 좀 더 확충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 조금 낮아진 전망이 회복되고 전기차 업체들이나 2차 전지 업체들이 다시 주가도 그렇고 전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를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좀 트리거로 돌아서야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이제 배터리 가격이 일단 많이 떨어져야 배터리 돼요. 가격, 예. 예. 배터리 가격이 첫째 필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전에 증기기관에서 그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대량 생산, 쉽게 얘기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 즉 리튬이 그만큼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배터리가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충분히 다른 그 연료들에 비해서 효율이 높아야 되는, 경제성과 효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기차들도 역시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의 가격 하락을 이끌려면 배터리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근데 거죠. 또 아까 소비자들 설문을 보면 거리는 조금 가도 좋으니까 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또 주행 거리는 높았으면 좋겠고, 그죠? 욕심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걸 신기술이, 그죠? 결국은 기술이 신기술. 대체하면서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 과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기차 2차 전지 지금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우선은 기본적인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미 선반영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이 조정은 좀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기간 조정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등 중에서 지금 이제 도요타가 이번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곧 시작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 삼성 SDI하고 둘이 이번에 경쟁이 붙을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상승 모멘텀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 이제 리튬이나 이제 양극재, 분리막 아니면 뭐 폐배터리, 재생 이런 부분에 대한 2차 전지 재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접근을 좀 자제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전고체
전고체 말씀하셔서 그 얘기 시간이 조금 있네요.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토요타 일본에는 우리는 이제 삼성 SDI 지난번에 전고체 사실은 뭐 이슈들도 한번 관련주들이 한번 굉장히 오른 적도 있었는데 네. 전고체 쪽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삼성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일럿 라인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범 생산, 예. 시범 라인. 네. 예, 그래서 파일럿 생산 라인, 이 시범 라인이 과연 얼마나 좋은 그 수율을 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미 3년 전부터 해가지고선 전고체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하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50만 킬로미터 이상 정도로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이제 돌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지켜보고서 이제 전고체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구체하고는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전구체는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 소재를 그렇죠. 전구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고체인데 삼성 SDI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 관련주들도 이제 언급된 기업들이 그 전에 좀 국내에 있었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 오늘 포인트로 잡아주셔서 추가적으로 좀 스타디를 해보면 좋겠네요. 에너지머니 오늘은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현 주소 점검했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2336, 코스닥 765, 1.5, 3.4. 코스피는 아까 2350선까지 갔었는데요. 예, 그 선에서 조금 정체되어 있네요.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